너 지금 장난쳐? 죄송합니다만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뭐라고? 순간 민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강태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죠.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지원 씨, 이러면 재미없어. 그냥 여권 발급해 주는 게 좋을 텐데. 지원은 고개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규정? 하하. 야, 너 모르지? 내가 누군지. 그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 동네에서 내 말 안 듣는 사람 없어. 경찰도 구청장도 다 내 밑이야. 근데 너 같은 말 단직원이 까불어? 순간 지원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 아니야. 충고지. 강태수가 손가락으로 지원의 명찰을 톡톡 쳤습니다. 너희 엄마 혼자 사시지 않나? 지원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 몸에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707 특임단의 본능이었죠. 이 상황을 주인공 지원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속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 분당구청 앞 광장에는 벌써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지원은 검은색 롱패딩을 여미며 청사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지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고 간결한 대답. 2년째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민원 여권과 사무실은 1층 왼쪽 끝에 있었어요. 지원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시계는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원 씨는 오늘도 제일 먼저 왔구나. 같은 팀 선배인 최영희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습관. 그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숨어 있었죠. 707 특임단에서의 5년, 새벽 4시 기상은 기본이었습니다. 극한의 훈련과 작전을 위해 몸에 새겨진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지원아, 아침 먹었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엄마, 토스트 먹고 나왔어요. 그것만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순간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왜 특임단을 그만두고 평범한 공무원이 되었는지, 그때의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괜찮아요, 엄마. 여기 일도 잘 맞고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럼 됐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사무실이 어느새 북적였습니다. 9시가 되자 민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권 발급, 갱신, 각종 증명서 발급. 하루에도 수백 명이 거쳐가는 곳이었죠. 다음 분. 지원의 목소리는 늘 또렷했습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주임, 좀 융통성 있게 일하면 안 되나? 아까 그 할머니 서류 하나 빠뜨렸다고 다시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해하던지. 지원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규정은 지켜야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도 말이야. 에휴, 너무 빡빡해. 김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지원은 혼자 남아 밥을 먹었어요. 늘 그랬듯이.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지원 씨, 오늘 회식 있는데 같이 가요. 신입 환영회예요. 영희가 다가와 물었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또요? 지원 씨는 맨날 약속이 있네. 남자친구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동하러 가야 해서.
영희가 아쉬워하며 돌아섰습니다. 지원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30분. 성남시 외곽의 한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이곳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조용히 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지원은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회색 티셔츠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어요. 오른쪽 어깨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2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입은 상처였죠. 후 깊은 숨을 내쉬며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샌드백 앞에 서자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발차기, 주먹질, 팔꿈치 공격. 707 특임단의 CQB 기술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탁, 탁, 탁. 날카로운 타격음이 텅 빈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1시간 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아직 잃지 않았어. 몸에 새겨진 기술과 본능, 그것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9시. 작은 원룸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두꺼운 봉투 속에는 과거가 잠들어 있었죠. 707 특임단, 베레모를 쓴 젊은 여성, 훈련 중인 모습, 동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빛바랜 훈장들, 용감한 전사상, 특수작전 공로, 훈장. 손가락으로 훈장을 쓰다듬던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이냐?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 순간 지원의 몸이 굳어졌어요. 민수, 오빠,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한민수, 707 특임단 시절 선배이자 가장 믿었던 동료였습니다. 예, 오빠는요? 나도 뭐 그럭저럭. 근데 지원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지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성남 쪽 조직들이 뭔가 큰 건을 준비한다는데 혹시 구청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왜요? 그냥 조심해. 너도 알잖아.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 원한품은 놈들이 있을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분당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서랍 속 사진을 다시 넣으며 지원은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7시 30분 출근, 컴퓨터 전원, 서류 정리. 그런데 오전 10시쯤 한 남자가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고급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지원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남자가 평범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원이 묻자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여권 발급하러 왔습니다. 급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평범한 대답. 하지만 지원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 707 특임단 시절 수많은 작전에서 마주했던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냥꾼의 눈. 네, 신분증과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이 손을 내밀자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재킷 안쪽에서 뭔가 번쩍였어요. 금속성 물체. 지원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를 받았어요. 강태수 씨, 네,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는 지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그녀의 심장이 멈출 듯했어요. 범죄 경력 조회, 다수 전과 보유, 폭력, 공갈, 협박. 어떻게 되셨나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어요. 지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했어요. 아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민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강태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뭐라고요? 규정상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야. 강태수가 지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협적인 톤이었죠.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뒤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좋아. 기억해 둘게. 그들이 나간 뒤 지원은 책상 아래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작됐어요. 평범한 일상의 끝이.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의 재회가. 강태수가 나간 뒤 30분이 지났지만 지원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어올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괜찮아. 원칙대로 했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707 특임단에서 배운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오후 3시 민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들. 덩치도 크고 눈빛도 사나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죠. 박지원 씨. 강태수가 지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 봤는데 내 여권 발급해 주는 게 어때? 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규정? 하하. 강태수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죠. 야,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 그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 동네에서 내 말 안 듣는 사람 없어. 경찰도, 구청장도 다 내 밑이야. 근데 너 같은 말단 직원이 까불어? 순간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니,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 아니야. 충고지. 강태수가 손가락으로 지원의 명찰을 톡톡 쳤습니다. 너희 엄마 이정숙 씨던가? 68살이시고 은평구에 혼자 사신다며?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처신해. 알았어? 강태수 일행이 나가고 난 뒤 지원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엄마를 건드렸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 지원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별일 없지? 당연하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아니야.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가. 그리고 문단속 잘하고. 갑자기 왜 이래?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2년 전에 묻어둔 자신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지원은 민원 씨를 둘러봤습니다. CCTV 위치, 비상구, 책상 배치. 707 특임단의 습관대로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 뭔가 일어날 거야.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민원실이 북적이던 그때 입구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죠. 칼. 30cm는 돼 보이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으악. 한 시민이 비명을 질렀어요. 순식간에 민원실이 아수라장이 됐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책상 아래로 숨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두 나가세요. 빨리. 지원이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강태수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냥 도장 찍어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3m, 2m, 거리가 좁혀졌어요. 그 순간 지원의 몸에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707 특임단의 본능이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강태수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원이 움직였어요. 오른발로 축을 만들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칼날이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어요. 탁! 정확히 강태수의 손목을 쳤습니다. 급소를 노린 일격이었죠. 악! 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의 오른손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몸을 돌리며 관절을 꺾었죠. 우두둑, 으아악. 강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0.3초. 모든 일이 0.3초 만에 일어났어요. 헉, 헉. 바닥에 쓰러진 강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박. 이거 실화야? 구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20대 청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죠. 야, 이거 봐. 구청 직원이 칼 든 조폭 제압하는 거 실시간이야. 청년이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100명, 500명, 1000명.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죠. 와, 미쳤다. 진짜 액션 영화. 구청 직원 맞아? 특수부대 출신인가? 언니, 너무 멋있어요. 지원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강태수를 제압한 채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하지만 강태수는 웃고 있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큰일 났어. 우리 조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기 버리고 손들어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이 강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지원 씨죠?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저기,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수가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너 각오해라. 이제 시작이야. 차가운 협박이었어요. 민원실은 텅 비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야, 너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영상 봤어? 무슨, 내가 조폭 제압하는 영상이 실시간 일이야.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 지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숨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삶은 끝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청 앞에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원칙을 지켰고 시민을 보호했으니까요.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였고 전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박주임, 미안해. 내가 융통성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옳았어. 아니에요, 과장님. 집에 가서 쉬어. 며칠 휴가 내도 돼.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도 정상 출근할게요.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전화였죠. 모두 거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뉴스 봤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엄마, 괜찮아.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보복하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죠. 엄마,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지원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숨겨둔 검은 가방. 지퍼를 열자 과거가 튀어나왔어요. 707 특임단 전술 장비들이었습니다. 방탄조끼, 전술 장갑, 야간 투시경. 다시 꺼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내일까지 공개 사과 없으면 가족이 위험하다. 발신자 불명의 협박 문자였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전사의 눈빛으로. 새벽 3시.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핸드폰 화면이 계속 밝아졌습니다. 구청 여직원 액션 영상. 조회수 500만 돌파. 댓글은 1만 개가 넘었어요. 이거 영화 홍보 아니야?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 맞음? 덜덜덜. 언니, 결혼해주세요. 하지만 지원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들. 창문 밖 발자국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숨소리. 감시당하고 있어. 707 특임단에서 훈련받은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하던 지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원아, 아침부터 미안한데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야. 담배 피우면서 계속
우리 집만 쳐다봐. 무서워서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이모 집으로 가. 택시 타고 바로 가. 왜? 무슨 일이야? 질문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도 딸의 다급함을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지원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 오빠, 도움이 필요해요. 707 코드 레드란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였죠.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움직인다. 구청에 도착한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모든 감각은 곤두서 있었죠. 오전 10시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주임, 정 과장이 찾는데. 정 과장, 인사팀 과장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죠.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정 과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박주임, 어제 일 때문에 그런데. 네, 과장님. 위에서.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걱정하셔서 박주임 신변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원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휴직이요? 응.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서류 작성해줘. 정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협박당했구나. 지원은 직감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었죠. 과장님, 혹시. 됐어. 그냥 서류 놨어. 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휴직은 안 할 거예요. 뭐, 야, 너. 과장님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약속 안 지킬 거예요. 지원이 나가자 정 과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했습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네.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한편 성남시 외곽의 한 사무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최전무. 강태수가 속한 조직의 2인자였죠. 그년 신상 다 털었어? 네, 전무님. 주소, 가족관계, 통장 내역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부하가 서류를 건넸어요. 최 전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 그래서 그렇게 날렵했구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본때를 보여줘야지. 우리 조직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최 전무가 담배를 비볐어요. 오늘 밤에 움직여. 엄마부터. 점심시간 지원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모 집 도착했어? 응, 도착했어. 근데 언제까지 있어야 해?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원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는 말해줘. 지원의 목이 메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쁜 사람 혼내준 거잖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바보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옳은 일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지원의 핸드폰에 사진이 전송됐어요. 어머니가 이모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는 검은 차가 따라가고 있었죠. 젠장. 지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분당중앙공원. 혼자 와라. 공개 사과하고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뒤이어 동영상이 왔어요. 어머니가 검은 차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죠. 엄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주임, 어디가? 동료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죠. 이제 숨지 않아.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납치됐어요. 뭐, 언제? 30분 전이에요. 오늘 밤 10시 분당중앙공원으로 오래요. 혼자 가면 안 돼. 함정이야. 알아요. 하지만 기다려. 내가 준비할게. 너 아직 장비 갖고 있지?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 기억하지? 민수의 말에 지원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8시에 너희 집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옛날처럼 하는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원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행하는 차들이 뒤를 따랐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지원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방에서 장비를 하나씩 꺼냈어요. 방탄조끼, 전술 장갑, 무릎 보호대, 그리고 오랜만이네. 707 특임단 베레모를 쓴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2년 전에 전사가 돌아왔어요. 밤 8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나야.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검은 전술복을 입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대로구나. 민수가 씩 웃었어요. 오빠도요. 준비됐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떻게? 방송 장비 준비했어. 실시간으로 중계할 거야. 민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최신 방송 장비가 들어있었죠. 왜 방송을? 증거를 남겨야지. 그리고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조폭들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밤 9시 30분. 두 사람은 중앙공원 근처에 도착했어요. 공원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어. 15명이야. 민수가 속삭였어요. 엄마는 공원 중앙 정자에 있어. 무사해. 지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전은? 옛날 그대로. 너는 정면, 나는 후방. 섬광탄 3개씩. 두 사람이 주먹을 마주쳤어요. 특임단의 명예를 걸고 밤 10시 정각. 지원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왔구나. 어둠 속에서 최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부하들이 서 있었죠. 우리 태수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엄마, 어디 있어요? 급하긴. 먼저 무릎부터 꿇어. 최 전무가 비웃었어요. 그 순간.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갑자기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였어요. 지금부터 부패 조직 소탕 작전을 생중계합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최 전무가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펑, 펑, 펑. 섬광탄이 터졌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섬광탄의 강렬한 빛이 어둠을 찢어버렸습니다. 으악, 내 눈. 조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은 그들이 비틀거렸죠. 지원은 야간 투시경을 쓴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최 전무 옆의 경호원이었어요. 정확한 타격이 목 옆을 강타했습니다. 경호원이 쓰러졌죠. 뭐야, 어디 있어? 최 전무가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조직 폭력배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50만 명. 댓글이 폭발했어요. 와, 이게 실시간이라고? 707 특임단 실력 미쳤다. 조폭들 대털리네. 크크크. 지원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엄마를 구하는 게 먼저였어요. 정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회복한 조직원 둘이 막아섰죠. 여기 있다. 그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지원은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동시에 다리를 쓸어 한 명을 넘어뜨렸죠. 쿵. 남은 한 명이 위에서 내리쳤지만 지원은 팔로 막으며 몸을 돌렸어요. 팔꿈치가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컥. 조직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3명 더. 지원이 몸을 돌리는 순간 탕, 탕. 민수가 고무탄을 쐈어요. 정확히 조직원들의 다리를 맞췄죠. 아악,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고마워. 지원이 외치며 정자로 뛰어갔어요. 그곳에는 정숙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엄마.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빨리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움직였죠. 테이프를 떼자 정숙이 신음했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지원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 지원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쏜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특임단 출신이라더니 가족 앞에서는 그냥 여자네.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무님 뒤 부하의 외침과 동시에 민수가 나타났어요. 휙 던진 섬광탄이 최 전무 발밑에서 터졌습니다. 악, 틈을 놓치지 않고 지원이 움직였어요. 낮은 자세로 돌진해 최 전무의 손목을 쳤습니다. 탕, 총알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이어진 무릎 차기가 최 전무의 복부를 강타했죠. 컥, 최 전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실시간 방송 화면이 떨렸어요. 우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힘입니다.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시청자 수 100만 명 돌파. 국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님? 경찰은 뭐 하고 있어?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맞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야, 다 덤벼. 남은 조직원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를 보호하며 물러났어요. 엄마, 저 나무 뒤로. 정숙이 비틀거리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제 지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707 특임단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죠. 첫 번째로 달려든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며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턱. 정확한 타격에 그가 나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지만 지원은 유연하게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죠. 이런 조직원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의 공격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원의 반격은 정확했어요. 관절기, 타격, 던지기. 707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시간으로 10대 1 상황입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왔어요. 하지만 그도 놀고 있지 않았죠. 한 손으로 촬영하며 다른 손으로는 다가오는 조직원들을 제압했습니다. 5분 후 공원 바닥에는 조직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신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끝났어. 그때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쓰러져 있던 강태수가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탈출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칼끝이 정숙을 향하고 있었죠. 엄마,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수가 정숙에게 달려들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지원의 다리가 땅을 박찼어요. 전력 질주 5m, 3m, 1m. 칼이 정숙에게 닿기 직전. 지원이 몸을 날렸습니다. 왼팔로 칼을 막았어요. 찢.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관통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지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른손 주먹이 강태수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죠. 퍽. 강태수가 뒤로 날아갔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지원아, 팔이.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지원의 왼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무기 버려, 전원 손들어. 수십 명의 특공대원들이 공원을 포위했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작전 성공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악을 물리쳤습니다. 시청자 수 200만 명.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감동이다, 진짜. 박지원님, 부상 괜찮나요? 이게 진짜 공무원이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구급차도 도착했죠. 의료진이 지원의 팔을 응급처치했습니다. 깊지는 않아요. 다행히 큰 혈관은 피했네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박지원 씨죠?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경례를 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전사십니다. 정숙이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드디어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역시 707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악몽 같은 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방송은 다음 날까지 화제가 됐어요.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죠. 구청 직원의 용기, 조직, 폭력 무너뜨리다. 707 특임단 출신 공무원, 가족 지키다. 시민의 힘으로 이룬 정해. 하지만 지원은 조용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도 현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녀는 공무원이자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머니의 딸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밥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고마워요, 엄마.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집밥의 맛이었죠. 평화로운 일상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의와 원칙을 지키며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지원은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구청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 7시 30분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국민의 영웅 한 말씀만.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들었죠.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인터뷰를 거부하시는 거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원은 묵묵히 걸었어요. 경비원들이 나와서 길을 터주었죠. 지원 씨, 이쪽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민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동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영웅이 돌아왔다. 지원 씨 대단했어요. 팔은 괜찮아요?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영희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같은 공무원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들 고마워요. 자리에 앉자 책상 위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어요. 덕분에 공무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진짜 영웅이라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한 통 한 통 읽으며 지원은 미소 지었어요.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주임 구청장님이 부르셔. 구청장실은 최상층에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구청장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박주임 정말 수고했어요. 50대 후반의 구청장은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구청의 명예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구청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구청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승진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표창도 나올 예정이고. 지원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구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죠? 당연히 받아야 할 포상인데.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알겠어요.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민원실로 돌아온 지원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원이 인사하자 민원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혹시 그분이세요? TV에 나온. 아니에요. 그냥 민원 처리해드릴게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니. 점심시간 구내식당도 난리였어요. 저기 박지원 씨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지원은 당황했지만 하나하나 정중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원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일상이 돌아왔죠.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눈빛이었어요. 존경과 신뢰가 담긴 눈빛. 그것이 지원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권 재발급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가방을 뒤지다가 말했어요. 아이고,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네. 예전에 김 과장이라면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원칙을 지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와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원칙은 지켜야지. 수고해요. 할머니가 나가고 옆자리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는 정말 안 변해요.
영웅이 됐는데도 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분당의 오후였어요. 시민들이 바쁘게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죠. 이런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지원은 믿었습니다. 원칙과 정의를 지키며 압력과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그것이 박지원이 선택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었어요. 민원실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지원은 이곳에 있을 거예요. 시민을 위해, 원칙을 위해 평범하지만 특별한 공무원으로서